다 먹었다. 새콤달콤해요. 그렇대요. 만지작 만지작. 색깔이 신기하다. 안녕하십니까.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일주일간. 앨범 품절인 거 싫어하대요. 그러니까요. 좋아해야겠죠. 좋은 거니까. 스트레스 볼이래요. 이게 스트레스 볼이라고 하는 거구나. 재밌는데요? 약간 그 뭐였지? 액체 괴물 같아요. 그거 더 찍을. 앨범이요. 재밌어요. 앨범 지금은 없습니다. 그 추가로 제작 계획은 없고, 저희도 좀 신기했어요. 신기했다? 놀랐다?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빨리 품절이 돼서 되게 감사한 일이지만, 아직까지는 재입고라고 해야 되나? 추가 제작 계획은 딱히 없습니다. 택배 글쎄요. 저희 같이 포장해서 누가 어떤 걸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6개요.
앨범 글쎄요, 저희 기준에선 충분한 양을 찍었던 것 같아요. 설마 택배 보내다 깨지면 그럼 안 되는데. 그럼 당연히 반품하고 다시 보내드려야겠죠? 혹시나 파손 우려가 있어서 여분이 조금 있긴 해요. 그 파손이나 반품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여분을 제외하고는 하나 같습니다. 깨진 거 하나 저한테도 있어요. 저도 겨우 하나 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푸딩. 앨범 살 때 사인 요청하면 해주시나요? 아, 앨범 온라인에서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건? 네. 되나? 네.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사실. 푸딩. 약간 젤리 같다. 다음 앨범이요? 레고 블럭. 다음 앨범. 앨범 약간 다음 거에 대한 구상이 조금 되고 있어요. 다음 이야기가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충전이라고 해야 되나? 한번 내고 나면 원래 재충전을 해야 하는데 작업 생각보다 그 재충전이 빨랐어요. 이번 앨범 화자의 다음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부지런하죠. 부지런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한동안은 이번 드럭스토어의 향취를 마음껏 느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해야겠죠. 키보드 원래 이거였어요. 네, 이거 원래 이거였습니다. 아이디어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주제도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던지고 싶은 이야기들도 있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목소리 너무 작아요. 아이고. 같이 건배를 하시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한 것 같아서 이제는 조금 외연으로 더 확장을 시켜봐도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물이랑 건배 안 해요? 집에 술이 없어서
술을 잘 안 먹어서. 알바노코 반가우시죠? 미모 이야기? 그 외연인가요? 약간 뭐 많은 거를 지금 이야기할 순 없겠지만 너무 나중에 일이니까 지금 당장은 거기까지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럴 것 같아요. 안으로 파고드는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그럼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더욱 건강한 사회란 무엇인가, 발전한다는 건 무엇인가. 이거 만지면 기분 되게 좋아져요. 다음 앨범 올해 하네요. 그건 조금 어려울 수도. 네, 또 올해 안엔 좀 어려울 수도요. 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해볼게요. 저 공연 보시면서 딱 그거죠. 근데 이 시간에 보실 줄 몰랐는데 라이브 겁나 늦게 켜가지고 슬로건이 먼저긴 하죠. 맞아요. 그러게요. 이 시간에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었어요. 배가 고파서 몰랐어요. 앉아서 기다리셨다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판단나요. 뭔가 액세서리류도 더 해보고 싶긴 하네요. 아유, 늦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직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지금은 사실 더 이야기하는 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다음 앨범이나 앨범의 주제나 뭐 그런 것들은 지금 얘기하는 건 사실 너무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생각이 있어요. 생겼어요. 하지만 난 시기상조를 좋아하세요. 조금 더 그래요. 그럼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무겁다? 주제가 무겁다는 거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염타 맞네. 하지만 이거는 지금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새로 나올,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새로 나올 다음 이야기라면 다음 이야기겠죠. 그게 어쨌든 결핍이죠.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면 그 다음은 이제 그렇다면 그것들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리고 그런 인간들이, 수많은 개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사회라는 어떤 형태는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너무 거창하게 얘기했나? 라는 느낌이요. 이 정도까지는 지금은. 네. 그리고 맞아요. 그 드럭스토어 앨범에 대한 뭐랄까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궁금증? 아니면 질문? 어떤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역시나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되게 많아서 좀 고민 중이에요. 뭐랄까, 사실 기본적으로 견지했었던 제 스탠스는 모든 것은 그냥 청자의 뭐랄까 해석에 맡기는 게 그게 올바른 방향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전에 이렇게 드럭스토어 앨범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할 때도 어느 정도까지 선을 두고 조금 이야기를 나눴었던 것 같은데, 이 선이라는 게 어디까지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당연히 그렇지만 뭔가 자유로운 어떤 해석을 방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창작자의 의도, 그쵸. 작자의 의도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이게 궁금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그렇게 궁금해 해주시는 것 자체가 되게 좋았고, 이제 그래서 행복한 고민을 좀 했죠.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은지. 한 2차례 정도 한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게 뭔가 그런 궁금증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되나? 조금 더 이렇게 저한테 막 별로인 부분이 있다고요? 별로인 부분이요? 왜요? 별로일 순 없을 텐데. 영어, 그쵸. 언어가 달라서. 그러면은 이 합본판을 한번 할까요?
재수강을 좀 할까요? 재수강이래. 그렇긴 하죠. 맞아요. 그러면요,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뭔가 혹시라도 남아있을 일말의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더 풀어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해보면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학생의 외국어 실력. 근데 약간 사실 문해력이라던가 아니면 해석하시는 방향성들이 저는 되게 놀라울 정도로 좋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의 해석이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이고요. 자, 일단 이 드럭스토어라는 앨범에 대해서 사실 되게 단순해요. 단순하다면 결국에는 항상 이야기했지만 결핍이거든요. 외국어분 요즘 한 부분에서 결핍에 관한 이야기가 맞고요. 결핍을 가진 어떤 개인에 대한 이야기이자 그 개인이 바라보는 그 개인의 내면의 모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결핍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바라보는 사회에 대한 시선, 타인에 대한 시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렇고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뭐랄까요, 접근이라고 한다면 그거였어요. 뭐랄까, 인간의 내면에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런 모순적인 부분들이 다 존재를 하고, 결핍이 존재를 하고, 숨기고 싶다거나 아니면 조금 약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존재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더 하고 싶었고, 적나라하게 쓴 데는 이유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의도된 장치들이고요. 적나라 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죠. 네, 맞아요. 네, 의도된 장치가 맞고요. 데우스에서도 여자 때까지 누가 거슬렸는지 설명해 주셔서 어떤 납득되고, 요조도 그런 느낌인 거지요. 예, 맞아요. 그게 그래요. 트랙 순서대로 조금 설명을 하는 게 낫겠죠. 그게 앨범의 감정선의 흐름이 있으니까. 일단 요조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진짜로 공허함에 관한 곡이에요. 이 곡은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어떤 무언가, 결핍, 어딘가 망가져 있어요. 뭐 가사를 보시면은 이 사람은 정상적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사실 그거는 너무 판단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 사람은 평범하진 않습니다. 평범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가슴에 구멍이 있거든요. 그 구멍이라 함은 그런 거겠죠.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에요. 충만한 상태의 어떤 내면이 충만한 상태의 인간이라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관계라는 거, 인간 관계, 여기서는 이제 뭐 사랑이라는 거를 외연으로 표방을 하고 있지만, 어떤 나와 타자와의 관계라는 게 건강한 관계가 됐을 때는
자기를 인정하면서 자기 자신이 서 있고 타인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지만, 자기 자신이 일단 망가져 있으면 밑빠진 독처럼 아무리 거기다가 무언가를 부어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 공허함과 그런 외로움과, 네, 공허해서 스스로를 더 망가뜨리는 느낌이 맞고요. 딱 설명해 주신 게 너무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근본적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상태인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면 사랑을 갈구를 하고 사랑만이 내가 가진 전부라고 이야기를 가사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되게 위화감이 드는 내용이란 말이죠. 위화감이 드셨다면 아마 제 의도가 잘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랑을 갈구하는 상태예요. 왜냐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그 감정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외부에서 그것들을 끌어다 오고 아무리 사랑을 찾아서 헤매고 그거를 계속해서 취하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본인이 내면에서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더욱더 그 사랑을 갈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는 채워질 수 없다는 거를 사실 자기도 알고 있음에도. 아니죠.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어서 그렇게 쓰신 건가요? 네. 저는 자주 느껴요. 그런 공허감이나 고독함이나 내면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주 느낀다? 자주 느낀다고 하면 좀 그런가? 네, 자주 느끼는 것까지는 모르겠고, 근데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사실 사람이니까. 심적으로 연약한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니까요. 네, 맞아요. 하지만 그게 정말 올바른 방향성이냐 한다면 사실 아니죠. 잘못된 방향성이죠. 이 사람은 그런 결핍, 그 가슴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도 굉장히 염세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계속해서 보여요. 요조의 가사에서도 계속해서 보여지고, 이어지는 암페타민의 가사에서, 서울데이즈의 가사에서도 계속해서 보여지는 그 일관적인 태도가 염세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성향이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아몰랑 라는 느낌으로.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인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타당한 그런 상태에 있는 어떤 인간이 타당하게 도출할 만한 어떤 행동 패턴이고 결과값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아몰랑 마인드가 되는 거죠. 아몰랑 다 맘에 안 들어. 화자가 모두 요조라면 자기 파괴적이라고 느끼긴 했어요. 네, 맞아요. 암페타민 가사도 굉장히 자기 파괴적인 가사이고요, 사실. 서울데이즈도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다가 이제 4번 트랙 CA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직관적이죠. 좀 더 직관적인 느낌인데,
CA라는 곡을 장치로서 사용을 한 이유도 의도가 있었어요. 이 화자가 느끼고 있을 어떤 그런 불안정한 심리 상태와 어떤 그런 분노와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을 되게 직관적으로 표현했어요. 일부러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마침표처럼 찍어줄 수 있는 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상태야, 너 문제 좀 있구나 라는 거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앞에서 사실 장치들은 전부 다 물론 제 작법이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모호하단 말이죠. 아무래도 주제를 명확하게 그냥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감싸서 좀 숨겨놨다 보니까 CA에서는 그걸 한번 직관적으로 풀어내서 알맹이를 꺼내놓으면 조금 더 감정적으로 확실하게 쿡 눌리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었죠. 그런 의도였습니다. 이거 사실 곡 그냥 순수 분노잖아요. 물론 뭐 외부적인 다 그거 외의 요인도 당연히 많지만 어떤 곡만 한 곡만 떼놓고 봤을 때는 또 다른 의미들이 담겨 있지만 앨범에서의 장치로서는 그런 장치로서 활용이 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보컬로이드 활용도 이제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그렇게 들어가고 이제 5번 트랙으로 넘어갑니다. 요게 민낯이에요. 이 사람의 어떤 겉으로는 염세적이고 삐딱한 태도를 보여주고 사회에 대한 분노, 뭔가 잘못됐어, 아니야, 사랑이야, 사랑만이 내가 가진 전부야, 이런 얘기들을 하던 사람은 사실 그게 다 자기를 감싸고 있었던 딱딱한 어떤 겉옷을 벗기고 난 뒤에 나타나는 민낯은 자기 혐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망가져 있는 거죠. 지독한 자기 혐오. May I know what keyboard you're using? Olla? Well, I don't know. I think it's F87 by Olla. Yep. 제넥스의 7개의 문화팩은 7대 제약과 관련이 있나요? 제 의도는 7대 제약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 7일 7개 맞아요. 정확한 해석이십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실 이 앞에서 자기를 번지르르하게 표장했던 그 사람의 민낯이죠. 하이퍼들미아. 그리고 제넥스. 저는 제넥스 가사가 너무 슬프거든요. 진짜. 그리고 왜냐면 이 사람은 여기서도 되게 오락가락해요. 그렇게 해서 내면의 어떤 자기의 민낯을
이 사람이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 화자가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면서 사실 얘는 누구보다 진짜를 원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진짜라 함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관계에서 진실된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신의 이상향이나 어떤 신념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 후렴 가사도 그래요. 네가 부르면 난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다고 말하다가 갑자기 넌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존재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다가 이중적인 거죠. 진짜로 자기 진짜를 누구보다 원하지만 그거를 내놓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은 상처받을까봐. 상처받는 게 무서운 거죠. 삶은 빛나지고 사는 사람 수명을 못했어요. 이 사람, 그래서 이 화자가 이 5번, 6번 트랙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내면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은 겁이 많은 거죠. 무서운 거고. 누구보다 진실된 것들을 원하지만 자기 자신이 일단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안쓰러운 거죠. 불쌍하다기보다 안쓰러운 존재. 그래서 답을 내리는 작품은 아니라고 이전에 한번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어떤 그런 약점과 결핍과 모순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마주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에 대해서 관계란 건 무엇일까? 정말 인간이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그 진실된 관계라는 게 진짜로 존재하긴 하는 건가? 뭐 그런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해도 되게 제가 말주변이 좀 없어서 좀 뭔가 확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네요. 그럼 그 다음 앨범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일 거예요. 네, 맞아요. 왜냐면 이 앨범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작품을 통해서 이 화자,
아니면 이 인간이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은 그거란 말이죠. 내면의 어떤 사람은 다면적인 존재잖아요. 어떤 밝은 부분이 있으면 또 어두운 부분이 동시에 존재를 하는 건데 이 앨범을 통해서 이 화자는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외면에 썼던 어두운 부분들을 마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주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어두운 그림자라고 하면 그 그림자를 부정하지 않게 된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일부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그림자를 사랑해주고, 그럴 수 있게 된 이 존재가, 이 화자가 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천사도 비닐 인형도 다 자신의 어떤 일부, 자기를 구성하는 원소이고, 어느 하나 다 버려야 할 존재들이 아니라 자신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과정. 그런 점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이 많은 것도 맞긴 하죠. 어쨌든 이 예술이라는 거는 표현에 있어서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표현에 있어서 자유로운 것들은 사실이나,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술가에게 있어서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또 예술이라는 것이 사회의 기반을 둔다고 한다면 이 예술이 사회와 어느 정도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거기서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앨범을 발매하고 난 뒤에도 사실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뭔가 또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정답은 없으니까요. 정답은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의무라고 해야겠죠. 의무는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자신만의 정답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내린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어렵네요. 사대전지 있는지 되게 근데 좀 흥미로운 주제이면서도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이 이야기들은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면요, 예술에는 표현의 자유가 아무래도 꽤나 중요한 화두니까, 그랬을 때 그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존중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예술가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
자신의 표현에 대해서, 표현의 결과물에 대해서. 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면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 그쵸, 그게 맞죠. 제 나름대로의 정답은 그거긴 합니다만, 이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도 해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에 그거는 계속해서 해나가야겠죠. 정답을 100만 개 감사합니다. 100만 개면 꽤나 저거 할 수 있겠는데요. 오랫동안 스톡할 수 있겠는데요. 참, 그래서 더 이 앨범을 사랑해요. 못났거든요, 엄청. 못났는데 그 못남을 외면하면, 언제까지고 외면하면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뭔가 이런 걸 냈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초인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쵸. 과정 중에 그렇게 늦게 켰냐고요? 그러게요. 과정 중에 있는 거고, 어쨌든 삶이라는 과정, 그 어떤 계속해서 삶은 이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 중간중간에 어떤 일기, 기록, 지침, 약간 항해 일지를 계속해서 남겨나가는 거, 그게 예술가가 가진 가장 큰 특권 아닐까요? 매력이고, 예술하는 거에 있어서. 못난이 과일이 제일 맛있는 못생긴 게 더 맛있긴 하죠. 사실 정답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런 방금 이야기했었던 그런 담론 이야기들에 대해서 정답이 뭐냐고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면 저도 모르겠어요. 찾아가야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다만 감정적인 면에서는 미학이라고 해야 되나? 아름다움이라고 해야 될까? 저는 약간 그 못난 거에서 아름다움을 느꼈었던 저 경험이 꽤나 많거든요. 약간 예술 이런 거 예술 하는데, 근데 그냥 제가 좋아했었던 어떤 작품들의 결에 뭔가 자기 자신의 어떤 약점을, 아니면 어떤 안 좋은 부정적인 면들을, 부끄러운 면들을, 다양한 그런 것들을 꺼내놓는 어떤 그런 아티스트들의 용기를 되게 동경했거든요.
어릴 적부터 항상.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각자가 각자의 정답을 찾아가는 거겠죠. 각자의 드럭스토어를 만들어 가는 거고. 그래서 더 각자가 느끼는 바가 중요한 거고요, 그거에 있어서는. 그래서 뭔가 그 다양한 어떤 해석이나 감상을 이렇게 주신단 말이죠. 근데 그게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뭔가 좋다는 말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 되게 좋아요. 다음엔 논문 써서 논문 좋죠. 전 다 좋습니다. 읽으면 좋죠. 근데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 이 음악의 되게 본질적인 기능,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 이게 추함의 미학. 네, 저도요. 되게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게 또 어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 새삼스럽지만 새삼스럽게 이게 정말 음악의 큰 힘이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깁제게 요새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런 뭔가 에너지나 어떤 감정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벅차는 일이죠. 벅차는 일인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다음에 그럼 그 답은 무엇이냐? 서울 아포칼립스까? 다음 넥스트 스텝은 무엇이냐? 생각보다 따뜻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거기서 가능성을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느껴질 때 되게 행복하죠, 사실. 뭔가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을 그 사람도 느끼고 있다? 아니면 저 사람도 느끼고 있고 비슷하게, 다르지만 비슷하게 느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되게 행복하죠. 그럴 때가. 네, 그래서 킵잭이라는 밴드요. 거기 괜찮아요. 꽤 잘하더라고요, 음악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이제. 음악을 꽤 잘하더라고요. 그런 거랑 별개로 그냥 가능성을 느꼈었던 부분들이 관용과 공감. 그게 생각보다 상당히 파괴적이더라고요.
파괴적이라고 표현하니까 뭔가 웃기네. 강렬해요. 어쩌면 그게 열쇠가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아직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나올지. 프론트맨이 명창이에요. 꽤 나쁘진 않아요. 뭐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요, 뭐 다음 거는 사실 뭐 먼 미래 얘기니까 차치하고, 일단 드럭스토어를 조금 더 많이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톱해보시고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어떤 느끼는 점들도 뭐랄까 활발하게? 활발하게 하니까 웃기네. 마음껏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각자의 느끼는 점들을 그래주셨으면 좋겠고, 가까운 미래에는 뭐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되게 재밌는 걸 하나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진짜 빠른 시일 내로 그게 또 공개가 될 것 같고요. 나만 없어 드럭스토어. 제 댄스요? 에이, 그거는 메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요. 멋있는 사람들이랑 멋있는 거 했습니다. 아무튼 그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각자의 드럭스토어를 더 깊이, 더 느긋하게 마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마다의 내용들을 시원하게 지금 공개고,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너무 말하고 싶어서 지금 근질근질하지만 열심히 참아볼게요. 코첼라 나가기. 오. 글래스톤베리로 가시죠. 진짜 조만간 나오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진짜 조만간이라서.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하면 수많은 분들께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열심히 참아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두서없지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조만간 얘긴 해요. 그래서 날짜만 6월 첫째 주야. 6월 첫째 주. 2주 남았어요. 2주. 이제 2주도 아니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렇습니다.
저 진주 선거 아니요, 선거는 아니고 그날은 피했습니다. 그날은 피했어요, 일부러. 공연 아니에요. 공연 아니에요. 공연 아니고 그냥 프로젝트 같은 거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을 마음 편히 즐기시길 바라고요. 또 멋있는 거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신 있거든요. 좀 자연스러웠나요? 푹 주무시고 건강 다들 조심하시고요. 조만간 뵙겠습니다. 오늘 공연 후기요? 일단 HBC가 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어서 상당히 놀라웠고, 무대가 진짜 막 땀이 떨어질 정도로 더웠으나 모르겠고 재밌었다. 마음이 편했고, 더 전국 투어가 끝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좀 편해서 더 그런 건지 상당히 편했고, 중간중간에 애들이 몰입하는 걸 보는 게 웃겼다? 재밌었다? 퍼포먼스 할 때는 사실 다른 애들 잘 안 보니까요. 근데 오늘은 좀 보였거든요. 근데 되게 약간 몰입해서 연주하는 모습이, 맞아요, 땀이 떨어졌어요. 몰입해서 연주하는 모습이 웃겼다.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그랬었습니다. 그러게요. 23년이면 많이 앞으로 더 발전할 거니까요, 저희는. 언제나 그렇죠. 앞으로가 더일지도 싶어요. 그렇습니다. 편한 밤 되시고요. 감사했습니다.